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삶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이 남북 관계 활발해지면서 요즘 북한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찍어오는 사진 보면은 딱 눈에 띄는 게 바로 택시예요. 그러게요. 저도 이 평양의 최근 사진을 보면서 생각보다 택시가 많구나 이런 것 때문에 놀랐거든요. 네네. 정말 북한 주민들도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김대호 씨 말한 대로요. 택시가 정말 많은지,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리고 그 외에 대중교통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이죠.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 박사님, 그리고 평양 출신입니다. 탈북민 남인희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안병민 박사님은요, 이제 북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남한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북한의 교통, 대중교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전문가이시고요. 북한에 여러 차례 다녀오셨고 또 최근에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한 달 전에 그 북한과 러시아가 합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나지나산 그 물류 사업 현장을 보기 위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의 나진선봉을 다녀왔습니다. 네, 거기 택시 많이 다녀요? 네, 그 나진선봉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국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나 북한 주민들이 꽤 많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에서도 택시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다음에 활발하게 운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인희 씨는 평양에서 살다가 최근에 오셨잖아요. 네. 진짜 평양에 이게 택시가 많아요? 네. 2016년에 제가 남한에 왔는데 2013년경 그때부터 택시가 많아졌어요. 네. 명절날에도 다니고 야간에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많이 타보고 왔어요. 택시를 많이 타셨다. 이 남인희 씨가 많이 탔다는 평양의 택시.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도로에 택시가 많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올 봄에 가서 좀 잠깐 봤는데. 택시가 많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가 된다는 의미죠? 정확한 대수는 공표는 안 합니다만 평양 시내에 약간 3,000대 전후에 택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방 도시에서도 알려진 대로는 뭐 나진 같은 도시에 한 30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한 50여대가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 택시가 차종은 어때요? 주로 어떤 차종들이 있나요? 네, 그 초창기에는 그 중국에 생산되는 저가 승용차죠. BYD가 그 줄을 많이 이뤘는데요. 최근에는 평화자동차가 자동차 생산을 늘리면서 평화자동차의 휘파람 계열의 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 종도 차종이지만 모양 보니까 색깔들이 알록달록한 것 같아요. 어때요? 진짜 실제로 알록달록해요, 남인희 씨? 네, 전에는 그냥 은색 택시나 뭐 흰색 택시 이게 전부였는데 그 초록색 택시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연두색 네, 그런 거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풀메뚜기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생긴 것도 그렇고 또 그 얘기 듣고 보니까 풀메뚜기. 택시가 풀메뚜기가 적절한 되겠네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택시를 보면요, 뭐 KKG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또 뭐 려명이라고 써 있는데 북한 택시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북한 택시는 이제 그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가 한 5개 있는 것 같고요. 그 KKG는 주로 북한에서 그 택시 운송 사업이나 고속버스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군부 인민군 계열의 그런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려명은 내각 관련된 그 회사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재미난 것은 고려항공, 북한의 국영항공이 고려항공도 직접 택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는 없나요? 개인 택시 있습니다. 개인 택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개인이 이제 차를 잘 구입을 해가지고 거주 지역 운수 사업소에도 면허를 이제 신청을 해서 면허를 받는데 재미난 게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택시 사업자가 그 모든 버는 수입이 다 자기 것이 되는데 북한 네. 같은 경우에서는 매달 한 150달러 정도의 그 수입료를 그 정부기관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납금 대신에 그렇습니다. 정부에다가 납부를 네네. 하는 거군요. 그럼 택시 운전기사가 돈 잘 버는 건가 봐요? 그렇죠. 택시 운전기사가 무역 일꾼만큼 그 이상의 어떤 수입이든 아주 북한에서는 촉망받는 또 아주 장래성이 있는 그런 직종으로서 지금 굉장히 인기롭습니다. 그렇군요. 그 요금은 어떤가요? 우리처럼 이렇게 미터기 착착 올려가는 그런 건가요? 네, 전에는 미터기가 없었거든요. 그냥 $2부터 시작을 해요. 어떤 거리든. $2. 네. 예, $2가 바로 $2죠. $2. 네, $2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미터기가 다 있어가지고 네. 미터기로 계산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북한 주민 월급이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2달러 정도면 비싼 금액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상관없는데 그게 적은 금액, 이제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일반 주민들은 좀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명절날 같은, 일요일날 같은 때 주말에 보면 대중교통이 쉬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이라든가 야간에 뭐 급할 때는 3명, 4명이 모여갖고 이렇게 분담을 하는 거예요. 또 집회의식으로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이용도 하고. 아니, 그러면 이 택시가 늘어났다는 의미는 북한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도 좀 많이 일어났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이 가까운 단거리 통행이 많았었는데 이제 북한 사람들의 이 통행들이 장마당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활동이 이제 넓어지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시간 가치가, 시간이 돈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면서 그 시간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택시 이용을 더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은 쓰지만 그만큼 그 시간에 나는 돈을 더 벌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인희 씨, 그러니까 이 젊은 분이 택시를 자주 탔다고 그랬는데 그 비싼 요금을 내고 이렇게 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명절이라던가 그래도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데이트를 하면은 남자가 계산을 하고 그럴 때 대중교통 타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자하고 연애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부잣집에서 좀 웬만큼 사는 남자친구는 그러니까요. 택시도 척 탈 수 있어야 되고 오.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네. 어쨌든 택시의 다양한 용도에 대해서 들어보셨고요. 자, 주민들이 잘 살게 돼서 택시가 늘어났고 또 택시가 또 편리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택시가 많아지는 걸 보니까 마음이 무겁다. 오. 이게 그 택시가 단순히 많아서 마음이 무겁다는 얘기는 아닐 텐데 왜 그런 말을 했을지 한번 화면 보시죠. 네, 지난 8월 4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무계도 전차 공장을 현지 시찰한 화면입니다. 새형, 그러니까 신형의 무궤도 전차, 새로 만든 차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낡아 빠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불편을 느끼도록 하고 거리에는 택시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전망이 보인다고 정말 만족하다고 기쁘신 마음 감추지 못하시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수단이 불편하다 보니 택시가 많이 다니게 됐는데 이제는 편한 대중교통 수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나온 게 이 새형, 신형 무궤도 전차라는 거죠. 남인희 씨, 이거 예전에 타던 거랑 좀 달라요? 네, 많이 다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가요? 제가 있을 때는 저 색깔보단 파란색이 저런 무게도가 있었는데 일단 예전에 있던 거는 좀 이렇게 좌석이 많고 서 있는 그 통로가 좁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태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걸 보니까 사람을 일단 많이 태울 수 있고 그다음에 창문이 크잖아요. 창문이 큰 거는 통풍도 잘 되거든요, 여름에는. 네, 보기에는 우리나라 저상 버스랑 좀 닮은 것 같아요. 근데 무궤도 전차가 뭐예요? 예, 무궤도 전차는 전기를 이용해서 가는 차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로 동유럽 쪽에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트롤리 버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노면에다가 레일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기동성도 좋고 합니다. 무궤도 전차에 이어서 신형 궤도 전차도 있거든요. 네. 저게 이제 궤도 전차. 저거 무궤도랑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무궤도 전차와 달리 궤도 전차는 저 궤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에 기차 레일이 이제 설치가 되고 그 위로 이 기차 차륜 형태의 이런 이게 이제 구동이 되면서 가는 건데 일단은 소음과 진동이 많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면은 달리는 그 차량이 저게 무궤도 전차예요. 레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평양에는 그럼 무궤도 전차가 더 많이 다니는 거예요,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무궤도 전차 노선은 한 10개 정도 되고 있고요. 궤도 전차는 4개 노선이 있고요. 훨씬 네. 노선도 길고
그다음에 다니는 지역도 많습니다. 일단은 무궤도 전차가 뭐 여러 가지 편리성도 조금 있는 건가 보죠? 레일을 위로 달리지 않기 때문에 조용한 상태죠. 그다음에 이게 그 도로 정중앙을 다니는 게 아니고 도로 가를 다니기 때문에 도로도 아주 효율적으로 많이 쓸 수가 있는 건데 이 노면 전차 같은 경우, 궤도 전차 같은 경우는 도로 정중앙을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사거리 같은 쪽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교통수가 매우 취약한 그런 상태죠. 박사님께서 이렇게 서로 차이점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남인 씨는 실제로 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차이가 있나요? 궤도가 좀 되게 속도가 엄청 느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음도 막 세고 그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요즘 많이 낡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낮은 전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름에는 이렇게 그 뭐 다리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전압이 떨어져가지고 멈춰서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여름에는 레일가 불어가지고 레일이 그래서 이런 폭염 때는 레일이 불어서 못 다니고 겨울에는 뭐 전기가 안 와서 못 다니고 되게 불편한 그런 교통수단인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네. 자, 이 전차들이 그러면 뭐 정류장에서 설 거고요. 그 배차 간격은 자주 있어요? 어때요? 여기 와서 되게 놀란 게 버스가 진짜 자주 다니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정류장에 가면은 몇 분 후 도착 막 이렇게도 되어 있고 거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굉장히 목을 빼고 지시를 해야 돼요. 언제 도착할까? 막 이거를 사람들이 엄청 기다리고 보통 그냥 빠르면 20분이고 30분을 훌쩍 넘길 때가 많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요금은 얼마나 해요? 뭐 이게 구간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요금은 대중교통은 다 공통적으로 5원이에요. 5원, 5원.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돈이 뭐 2만 원, 몇천 원, 뭐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5원. 굉장히 싼 거죠. 네, 대중교통은 되게 저렴하고 그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한 달에 그 버스표를 공급해주기도 하거든요, 직장에서. 그럼 거의 대중교통을 타면은 요금은 안 든다는 셈이에요. 네, 요금은 그러니까 대중교통만 잘 되면 엄청 좋은 거죠. 근데 박사님, 예. 이게 뭐 궤도 전차, 무궤도 전차, 이게 공통점이 다 전기를 동력으로 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장려하는 건가요? 네, 그 사실 그 전기가 정상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고 그런 체계에서 이 그 궤도전차나 무궤도전차가 운영된다고 하게 되면요, 북한자를 보게 되면은 이 그 휘발유나 일반 화석 연료를 쓰는 것보다 약 34% 정도의 그 연료 절감이나 비용 절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석유나 뭐 저기 휘발유를 쓰고 있는 이런 차량보다는 한 3분의 2 정도의 그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기로 가는 이 운송 수단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료가 요즘 대북 제재 국면에서 원유 수입이 네, 좀 그렇습니다. 제한이 되고 하다 네, 예. 보니까 뭐 전차는 뭐 수력으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력을 좀 더 권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중국으로 수출되던 그 석탄들이 네. 이 내수용으로 많이 돌려짐으로 인해서 전력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진 같은 쪽에서도 뭐 밤에 네온도 아주 휘황찬란하고 전력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평양의 택시도 많이 늘어나고 또 새형, 신형 무궤도 열차도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 보니까 전차죠. 무궤도 전차 생기는 거 보니까 생활상이 많이 바뀌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북한의 그 교통 특성을 보게 되면은 직장에서 국가에서 집도 주고 직장도 줬기 때문에 통행 패턴이 시계의 그 진자 운동처럼 집과 회사, 집과 학교 이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단순 통행이었습니다. 이것도 근거리고. 예, 근거리고.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국가 배급망이 전부 다 이제 와해가 되고, 그다음에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의 운행 패턴이 이 시계의 진자 운동이 아니라 텔레비의 불황관처럼 막 움직이는 이렇게 하루에 뭐 6번, 10번씩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통행이 한 5배 이상이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또 공급이 따라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주창을 하면서 인민들의 가장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교통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정책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대중교통 이야기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네. 이제 두 분 같이 모시고 할 기대됩니다. 거고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